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태평양 환경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님, 박형준 부산광역시 시장님,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님, 김현겸 세계해양포럼 기획위원장님, 송화철 교수님, 이한석 교수님, 그리고 이타이 마타몬베 오셔닉스 설립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이번에 이렇게 이 정장을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흰 운동화 신으신 분 또 계신가요? 흰 운동화 신으신 분?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내일 흰 운동화 신으신 분이 있으면은 예, 저희가 그분이랑 같이 해서 제가 내일 흰 운동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부산에 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은 글로벌 혁신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포부하에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하에서 선도적 항구로서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해수면 상승을 완화시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부산시와 또 부산시를 이끄시는 모든 분들께 그 희망과 비전에 대해 존경을 표합니다. 바다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육지와 섬을 갈라놓죠. 하지만 또 바다는 우리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교역과 해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식량원으로서 인류를 지속시키고 정신적으로도 야생동물이 가득한 어마어마한 수상 공간에 대한 공동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합니다. 세계해양포럼이 특별히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성공적인 글로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운과 조선, 수산, 해양정책, 그리고 국제협력과 연대를 위한 해양의 보전, 바닷속 야생동물, 지역공동체의 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우크라이나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입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공부한 법을 환경 정책 쪽에 적용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환경 운동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전통적인 환경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산림의 불법 불체를 막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또한 대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산업 오염에서 지역 사회를 수호하는 데 열정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TEU 컨테이너와 또 수소 연료의 장점, 또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항만 시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부하게 될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환경 운동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운동에 있어서의 핵심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 세계 경제와 사회의 중추적인 원칙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기후변화의 온갖 위험성과 또 이 문제에 대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가 현재 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루가 다르게 온갖 기상이변과 기후로 인한 심각한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도시들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도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지난달에 힘남노라고 하는 그러한 태풍이 강탈했었고 서울에서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더 심각한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탈화석 연료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상이변과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성공적인 글로벌 미래를 논의하고 준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예, 사실상 특별히 저는요 해운업계의 어떤 전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정량 분석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의 다양한 탄소 중립 솔루션에 대한 그 비용과 혜택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하기 전에 이 세계 해양 포럼이 진행되기 전에 제가 먼저 기조 발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영광을 갖게 된 만큼 우리 모두 또 기후변화의 현실을 수용하고 협력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공동의 의지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며칠간의 더 알찬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경고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기후 부인이 대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기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화석연료를 수호해서 계속 이득을 얻고 싶었던 사람들이 벌였던 좀 원초적인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후 부인은 우리에게서 출발합니다. 즉 기후변화가 생존에 어떤 위험을 가하는지 이미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지금 새로운 기후 부인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인은요 바로 우리의 안주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고 지금 문득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인류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당장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소위 탄소 예산이 너무 많이 바닥에 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요. 이런 말들을 사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너무 자신감 있게 화석연료 사용을 그래도 2040년까지는 가능하겠다. 2050년 혹은 2060년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40년은 더 화석연료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스스로를 냉철한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마법의 환타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눈앞에 당장의 분명한 현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미 기후변화는 현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이미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당장, 오늘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온실가스 배출, 신규 배출을 다 중단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에 배출된 대기 중 그리고 해양에 쌓여있는 온실가스가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지구를 덥게 만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일하게 탄소를 계속 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몇 년이 아니고 3, 40년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2060년은요. 지금부터 40년 뒤죠.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요. 아마 저도 그렇고 다 퇴직하셨을 겁니다. 이 방에 이제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리신 분들만 아마 그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 CEO 분들은 아마 다 퇴직했을 겁니다. 40년 뒤면은요, 저희의 후임자도 아니고 후임자의 후임자의 후임자가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를 떠맡겨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방에 계신 분들은 가만히 그냥 앉아서 모든 적극적인 행동은 다 내가 퇴직한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세상을 보존하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40년, 2050년, 2060년을 겨냥한 목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당장 앞으로 내년, 3년 뒤에 그리고 5년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후변 부인과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후변화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급속하고 과감한 산업변화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기후 부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녹색 전환의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리만큼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과도하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화석연료는 에너지 원단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연료원이 되죠. 그런데 사실 화석연료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심각한 외부 요인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겠죠.
현재 우리는 모두 차에 올라 절벽으로 차를 몰고 있습니다. 절벽을 향해 차를 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절벽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쏠림점 때문에 절벽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절벽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를 멈추지 않는다면 끔찍하고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벽으로 언제고 떨어질 참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그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밟아야만 합니다. 브레이크액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될지도 모른다거나 타이어가 닳아서 상할 거라는 거나 범퍼가 상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서에 전화해서 2주 후에 방문 예약, 3주 방문 후 예약, 4주 방문 예약 잡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새로운 기후부인의 두 번째 형태는 화석연료에서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전환이 시급하고 전환을 통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와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전환이라는 단어는 너무 부드러운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주 신속한 변화이니까요. 이미 우리는 조속한 행동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당장 힘차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후 부인은 제가 속해 있는 환경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좋은 이유에서 이런 기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 이런 이유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일종의 기술적인 지구 공학을 통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어쩌면 대량의 온실가스까지도 제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형태의 부인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이런 접근을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대한 공학이 대개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가 상당히 해로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실가스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옹호하는 것이 결국 화석연료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배출을 지속하고 행동을 먼 미래로 미루기 위한 핑계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화석연료 수도꼭지를 잠그기만 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도꼭지는 당장 잠궈야만 합니다. 욕조에서 물이 넘치는데 여러분 바닥에 물기만 닦으시겠습니까? 물론 물기도 닦아야 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할 일이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다 해도 대안과 야생과 우리 자신과 사회에 대한 최악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공학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지구공학에 대한 반대는 세 번째 유형의 새로운 기후 부인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기후 부인은 상쇄에 의존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뿜어내도 괜찮은데 배출 상쇄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또 다른 시정 조치만 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삼림의 바이오매스를 태우는 탄소 중립 배출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효과 없을 겁니다. 탄소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이미 완전히 탕진한 상태에서 지구공학을 이용해 대기와 해양에서 탄소를 뽑아낸다 해도 다시 화석연료를 태우고 하늘과 바다에 탄소를 배출한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상쇄는 너무나 복잡하고 부패와 부적절한 실행과 산정 오류 그리고 불이의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기후부인은 기후변화의 현실은 받아들이되 온실가스 배출 중단의 필요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화석연료 사용해도 괜찮고 글로벌 회계라는 영악하고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기후변화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참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큰 희망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상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도서국가들과 바다의 야생 생태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 경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 탄력성과 창의력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모든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겸허히 전한 저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담함과 속도, 용기,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며칠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연사가 됐으면 정장에 흰색 운동화는 신어줘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한국 동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